자, 이제 4강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테마 대표 문제인데, 자, 이걸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 문제입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보시면 일단 이때 힘을 줘서 에너지가 이만큼 플러스 됐다고 했고, 역학적 에너지가 이때 힘을 이제 운동 방향에 반대로 줘서 에너지가 3이만큼 감소해서 나중에 정지했다. 이걸 지금 의미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외부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중력만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외부 힘이 있으면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P에서 Q까지 간 걸 생각해봅시다. 근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증가한 거죠. 힘을 줬으니까, 힘을 줘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P에서 이제 Q 지점으로 갈 때 이 상황을 보면, 일단 포텐셜 에너지 mg E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이만큼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더 얻어서 결국 뭐가 됐냐면, Q 지점에서의 그게 됐죠. 그럼 여기서는 mg OH 더하기, 이제 여기서 Q에서 속력이 안 나왔는데 대신 뭐가 나왔냐면, Q가 P보다 2배 더 에너지가 많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의 2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V니까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올 때, V만큼 올 때까지는 외부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근데 여기 지금 H가 있죠. 이게 mg H 더하기 2분의 1 m v의 제곱 라지 v의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3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정지했죠.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고, 뭐 하나 또 할 수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3이가 0이다 라는 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쓴다면 이제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차피 상쇄될 거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3이가 2분의 1 mv 제곱다. 이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관계식은 다 알아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립을 하면 돼요. 이런 관계식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관계식도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하나씩 연립만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연립을 한번 해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이거 두 개를 해볼게요. 왼쪽 거 두 개로. 그리고 두 개로 어떤 관계식이 나올지 생각해보면, 결국 2는 나머지 거 넘기면요, 2분의 2니까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3h, 이런 관계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식, 이거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mg 4h 더하기 2분의 1 mv 스몰 v 제곱 2배, 이런 관계식도 하나 알아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식, 이것까지 한번 잘 써먹어 볼 건데, 요거랑 요거를 한번 잘 비교해보면, 왜냐면 라지 V를 구하는 건데, 라지 V를 지금 스몰 V가 몇 배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 에너지 E를 지금 상세에서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고민해보면, 결국 이게 뭐냐면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2분의 1 m 라지 V 제곱 곱하기 3분의 2 꼴이에요. 그래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2가 되니까, 여기서 이거 두 개로 또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의 관계식 한번 따져보면, 결국 3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3h,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이제 이거랑 이거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지금 이쪽 자항을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는 2 곱하고 여기는 3 곱해서 자항을 똑같이 만들면 여기는 그러니까 mv 제곱이 8mgh 더하기 2mv의 제곱은 여기 3 곱하면 2분의 3 mv의 제곱 더하기 9mgh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식을 찾아보면 결국 mgh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럼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대입만 해봅시다.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결국 우리는 지금 라지 v를 물어봤으니까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다 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은 지금 v로 물었으니까 mgh를 소환합시다. mgh 근데 여기는 4mgh니까 이거의 4배. 그러면 2분의 4 mv 제곱 더하기 2분의 2 mv 제곱. 그럼 결국 이건 뭐가 되냐면 2분의 1 m 6v의 제곱이네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 m 루트 6v의 제곱이니까 결국 라지 v는 루트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문제를 하나 더 풀 건데 여기서도 힘을 줬어요. 그래서 힘을 주고 빨간색으로 할까? 힘을 주고 그래서 A를 지날 때 플러스 2만큼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여기서는 힘을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건데 힘을 반대로 쓰니까 얘가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P랑 Q에서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이면 여기도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뭐 이런 말이겠네요. 지금 P에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거 운동 에너지 이걸 했을 때 이거 차이 물어봤습니다. 한번 해보면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 이런 걸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기준이 꼭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Q에서가 기준이네요. 그 Q에서 기준이니까 여기가 기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정지부터 P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거기서 지금 정지한 구간부터 그리고 P 지점까지 이 상황의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를 원래 에너지가 얼마가 있었냐면 mgh 포텐셜 에너지 h만큼의 위치를 갖고 있었죠. 원래 위치에서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내가 이만큼 얻었죠. 힘을 줘서.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eh가 됐고요. eh만큼 올라갔고요. 또 하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생겼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하나의 관계식을 찾아보면 에너지가 mg 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힘을 반대로 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뺏겼더니 결국 결과적으로 Q에서는 2분의 1 mv 제곱만큼만 남은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이렇게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없애주면 결국 E가 mg eh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결국 여기서도 이게 나오네. 그럼 이거는 4mgh일 거고 그럼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 넘어가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 3mgh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네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십니다. 그럼 P에서 결국 P에서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는 2mgh고요. 운동 에너지는 3mgh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P는 1.5 2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점짜리 한번 풀어볼게요. 보면은 똑같은 힘 F를 줬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갔어요. 우리는 보통 힘 그리고 거리 이렇게 곱한 값을 우리는 1이라고 하고 1을 했으니 우리 이거를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건데, 근데 한일이 똑같으니까 fs 한일이 똑같으니까 이게 곧 2분의 1 m 그리고 va 제곱이라고 할게요. 속도가 안 나왔으니까 곧 2분의 1 em vb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항이 똑같으니까 우항도 같아야 될 거고, 지금 여기는 m 여기는 2m이니까 결국 va가 va 제곱이 EVB의 제곱일 거고, VA가 루트 EVB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속력은 이제 A가 B보다 큰 거로 했으니까 A가 속력은 더 크고요. 운동해지는 같을 거고, 운동량의 크기 MVA랑 EM, 왜냐면 B의 속도는 B의 질량이 EM이니까 VB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요거는 루트 EMVA고 요거니까 차이가 B 이거니까 차이는 있죠. 그 운동의 크기는 오히려 B 쪽이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네요. 2번에 이어서 한번 해보면 H만큼 올라갔어요. F를 줘서 결국 한일이 FH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밑에 속도가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 V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랑은 좀 다른 건데 별개인데, 일단 합시다. 일단 하자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FH다. 맞고요. 중력이 한일, 중력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하고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이만큼이다. 결국 한일에서 모든 한일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모든 한일을 다 생각해주면 힘이 이만큼 해주고 중력은 반대로 일을 해줬으니까 빼기, 그리고 이게 운동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이건 다 맞는 거 5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식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R자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지금 H로 묶으면 F 빼기 mg H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게 mg니까 결국 F 빼기 mg가 뭘 의미하면 이게 결국 R자임이고요. R자임이 한일 곱하기니까 R자임이 한일이고 뭐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공식 넣어서 많이 문제 푸니까. 3번 문제 이어서 보죠. 3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힘주는데 얘가 앞으로 움직였다는 건 결국 얘가 더 힘세다는 소리고, 결국 FB 빼기 FA가 R자임이고, 이 R자임에다가 S만큼 곱해준 게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물론 B간일은 FB 곱하기 S일 거고, A간일은 FA 곱하기 S인데, 지금 힘은 왼쪽으로 주는데 얘가 앞으로 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한일을 물어보면. 그러면은 S만큼 이동한 동안 B간일은 요거다. 맞고요. 물체가 S만큼 이동한 동안 물체 작용인 힘의 물체한 일은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 수평면이 작용하는 건 수평면 이거니까 작용한 힘 이거 수직항력 이렇게 있겠죠. 내가 움직인 거는 S 방향 움직였어요.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는 맞는데 힘은 이쪽 방향, 거리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쓰면 한일을 구할 때 이 한일은 스칼라 값이거든요. 이제 고3이니까 벡터 스칼라 기백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힘은 근데 벡터량이고요. 거리도 벡터량이에요. 이동거리도. 그래서 이게 스칼라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벡터곱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인데 지금 보면은 이거 스칼라곱 배웠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fs 코사인 스타. 얘가 90도니까 0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mgx가 아니고 빵 나와야 되고요. 이거 관계식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해보면 넘어가면 v 구하는 거니까 n분의 2 fb 빼기 fa s가 v 제곱이니까 이게 루트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맞나요? 맞네요. 디귿 맞고. 그럼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지금 일단 마찰 공기저항 무시니까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 갈릴레이 사고 실험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h일까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나? 일단 P에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알려면 일단 이게 맞냐를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A 지점에서는 이거 지금 정지했을 거예요. 그죠? 올라가서 딱 정지해서 최고점 올라가지. 근데 B 이 상황은 사실 정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점에 올라갔지만 얘는 앞에 방향으로 속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EK가 0인데 여기는 EK가 0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운동의 처음 에너지는 이제 mgh인데 그래서 여기도 mgh를 갖고 있는데 얘가 B 지점에서는 이제 mgh 프라임 플러스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0이면 결국 h 프라임이 h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0이 아니니까 이 h 프라임은 h보단 작은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빵인데 요거는 0이 아니니까 결국 같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P에서 A 역학적 에너지가 Q에서 B 역학적 에너지가 크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잖아요. 마찰 무시, 공기저항 무시니까. 그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나 같은 거니까 얘는 크다가 아니지 다 같은 거죠. 수평면한테 P까지 높이가 Q까지 높이가 크다. 아까 여기 H 프라임 관계 말했으니까 결국 디귿 하나 맞는 거 3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지금은 힘을 줘서 가는데 속력이 0이 됐다. 여기서 압축은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마찰 공기저항 무시고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일을 얼만큼 했냐면 이만큼 일을 했죠. FS만큼 일을 했는데 나중에 정지됐으면 내가 일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없단 말은 다 포텐셜 에너지로 간 거고 여기가 이제 농초상수가 K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거겠지. FS만큼 일을 해줘서 이게 결국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S의 제곱 이런 관계식이 있을 거다 라는 거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압축되는 동안 용초장을 탄성력이 물치한 일은 이만큼이다. 왜냐면 결국 내가 힘을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정지했단 말은 반대로 용철이 이렇게 반대로 일을 해준 거고 그 크기가 정확히 내가 해준 일 FS랑 같으니까 운동에너지가 빵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지금 정지했다는 건 결국 나중에 처음엔 정지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정지가 했다는 건 결국 탄성력이 외부에서 해준 일을 반대로 해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총 에너지 보존 총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이 없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초 상수 물어봤어요. 상수 그럼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S1은 약분하고 그리고 K는 그러면은 EF5인가요? 분의 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잡고 왔고요. 최대 속력 물어봤습니다. 최대 속력을 물어봤다는 건 최대 속력이 언제 최대 속력인지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으로 가운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을 건데 사실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죠.
변이, 용철의 변이, 위치 변화, 그러니까 그 길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탄성력이라고 한다면 용철 같은 경우에 후계 법칙이 조건이 이제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용철 늘리면 늘릴수록, 혹은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탄성력도 같이 커지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S만큼 키웠으니까 그때 탄성력의 크기가 KS, 이런 힘을 받겠죠. 사실은 탄성력의 방향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늘어나면 줄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항상 부호는 마이너스긴 한데, 사실 그래서 탄성력은 마이너스 KS 이제 이런 관계이긴 하지만 일단 크기만 따진다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요게 넓이인데 이 넓이가 2분의 1 KS의 제곱이고, 이게 사실 뭐랑 같냐면 FS랑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런 관계 있다고 했으니까 이를 해줘서. 사실 그래서 F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잘라서 이 FS 딱 절반, 요거의 절반만큼 해야 넓이가 딱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마도 제가 여기를 조금 직선이 아닌 것처럼 그려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서 요거 직선 그리고 S일 때 KS라고 한다면 탄성력이 이제 F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냐면 딱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넓이가 딱 둘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넓이, 이 넓이가 2분의 1 KS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요 넓이가 얼마냐면 FS인데,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F가 정확히 2분의 1 KS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결론은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F가 2분의 1 KS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용철이 이만큼 압축됐을 때, 그래서 지금 2분의 S만큼 압축됐을 때, 이 거리가 2분의 1 S 이만큼 압축됐을 때 용철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 그때부터 이 탄성력을 이제 스몰 F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랑 이 F랑 힘이 딱 똑같죠. 근데 더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F가 더 커지게 된 상황.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S 이 상황, 이 S에서는 탄성력과 지금 외부 힘이 똑같은데 더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해 압축을 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탄성력이 더 커서 외부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지 X, 그러니까 여기 완전 S가 됐을 때 딱 멈췄고요. 그러니까 지금 속력의 최대인 지점은 딱 이 지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 속력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야겠지. 일단 외부의 세준일은 FS고, 반대로 이제 FS가 아니고 절반만큼 갔으니까 2분의 1 S고, 이만큼 1을 외부에 세줬고, 영웅처럼 반대로 1을 해주죠. 반대로 1을 얼만큼 해줬냐면 빼기 2분의 1 K 2분의 1 S의 제곱만큼 1을 반대로 해준 거잖아. 그래서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는 K고 하나는 F니까 정리하기 힘들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냐면 이제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F가 얼마냐면 F는 2분의 1 KS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그 말이 나왔지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거는 F 2분의 1 S 빼기 어떻게 하지? 2분의 1 K 4분의 1 S 제곱이니까 2분의 1 KS 하나를 F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4분의 1 FS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4분의 1 fs가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쓰면 2분의 1 mv 제곱이 4분의 1 fs.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2가 남고 v를 구하는 거니까 m 넘어가면 여기 2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D가 틀리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관이는 4번 하면 되는데, 조금 눈치 있는 친구는 이렇게도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이미 그렸으니까 그래프로 설명해 주자면 2분의 1s 가는 동안 이만큼 F가 이랬잖아요. 근데 탄성력, 그러니까 용수철이 요만큼 1을 까먹었죠. 1을 반대로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으로 남은 에너지가 이만큼이 남아요. 결국에 F가 한 일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F가 한 일이 얼마냐면 F 곱하기 2분의 1s만큼 한 건데, 그 중에 절반만 남으니까 결국 여기서 바로 4분의 1 fs가 튀어나오고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여기서 바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의 팁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6번 문제 이어서 보자면, 지금 S만큼 이렇게 압축했다가 퓨 하고 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정지했네요. 여기서 용처 정수 KA, 정수 KB라고 한다면 결국에 2분의 1 KA의 S제곱.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의 탄성, B에 가서 탄성에너지로 조정된 건데, 이때는 2분의 1 KB의 ES의 제곱만큼 이제 에너지로 저장이 된 거죠. 결국 KA랑 KB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KA가 4KB의 관계가 있다라는 관계식 하나 나옵니다. 뭐 물어봤냐면 가속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속도, 그리고 여기서의 가속도 물어봤어요. 가속도를 하려면 힘을 알아야 되고, 힘을 하려면 탄속력이니까 결국 F는 K, 앞에 마이너스 있긴 하지만 이런 관계식이죠. S는 이제 그 압축 혹은 그 팽창된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 A 상황에서는 탄성력 F가 얼마냐면, A 상황에서 F는 KA의 S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B로 환산하자면 4KBS 이렇게 되는 거고, B 같은 상황에서는 FB가 KB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몇 배냐면 2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힘이 큰 게 가속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A1이 더 크죠. A랑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 대 이거 하면 지금 2배 차이 나니까 2분의 1.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7번 문제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일정한 크기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마찰력은 올라갈 때는 아래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거고, 반대로 이게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거다 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얘는 빗면이니까 얘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할 거고, 중력에 의한 힘, 이걸 이제 F0라고 해볼게요. 세타면 이제 mg 사인 세타가 되겠지만, 물리학 1에서는 이렇게 힘을 분해하는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리학 2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그냥 F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는 중력에 의한 이 힘도 아랫방향, 빗면 아랫방향, 그리고 마찰력도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결국 내려갈 때는 F 그리고 F0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엄청 크죠. 근데 반대로 내려올 때는 지금 중력에 의한 힘의 방향이랑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F0고 이거니까, 그리고 F0 빼기 F가 총 R짬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1, 이거는 MA2라고 한다면, 이거는 M에다가 가속도가 T분의 2V, 그리고 이거는 M T분의 2T분의 V,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얼마 차이 나냐면 4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제로가 F0 빼기 F의 4배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식을 써주면 F 더하기 F0가 4F0 빼기 4F 그러면은 3F0가 5F 이런 관계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밑에 걸 보면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한 일은 결국 힘 곱하기 거리인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알짜임의 크기 똑같죠. 그리고 거리도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 똑같으니까 결국 크다가 아니고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하고 빗면은 올라가는 동안 물체가 감소하냐 근데 감소 뭐 때문에 했냐면 마찰 때문에 했죠. 마찰력 때문에. 근데 얼만큼 했냐면 근데 올라가고 내려갔더니 이 V인 애가 V밖에 안 됐으니까 결국 올라가고 내려가서 어떻게 됐냐면 얼마큼 감소했냐면 원래는 에너지가 2분의 1 m의 2V의 제곱이었는데 2분의 1의 mV 제곱으로 줄어들었죠. 결국에 2분의 3 mV 제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두 번 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한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똑같이 감소하니까 각각 4분의 3씩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서 이렇게 에너지가 감소한 거니까 올라간 것만 따지면 2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3이라고 해야 되죠. 답은 디귿이겠네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찰력 물어봤어요. 마찰력 우리 아까 F라고 했지? 스몰 F. 그럼 우리는 아까 이 식에서 스몰 F를 따져봅시다. 결국 그럼 F0 없애줘야겠다. F0가 3분의 5 F 이렇게 넣고 계산해서 이걸 여기나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넣어보죠. 그러면은 그럼 이게 3분의 2 되나요? F는 M T분의 V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F는 M 4분의 3 T분의 V 4분의 3 맞네요. 그래서 디귿 하나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위에 돼 있어. 얘는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V로 올라갔고요. 얘는 그냥 아래로 그냥 바로 던진 것 같아요. V의 속도로 돼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얘는 2분의 1 V로 떨어졌고 얘는 3분의 1 V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공기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생각하면 얘가 위로 던지든 아래로 던지든 아래의 속도는 V로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더 빨라. 두 번째 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거리가 훨씬 더 길죠. 얘보다. 거리가 기니까 공기 저항을 더 오랫동안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동안 공기의 저항력의 감소 에너지는 A가 비교가 크다. 왜냐면 속도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A는 잘 말한 것 같고 B.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충격량 물어봤네. 충격량은 절답히 운동량 변화량이죠. 얘는 V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된 거죠. 그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3 V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었고 얘는 V였다가 얘는 마이너스 V였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V가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속도 변화량이 3분의 1 V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누가 더 많이 속도가 바뀌었냐면 A가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변했죠.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가 크다. B도 잘 말한 것 같아요. 자, 3번 C 보겠습니다. 공기저항이 없으면 근데 이걸 조금 만약에 헷갈리게 된다면 이게 아마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거죠. V였다가 2분의 1 그럼 속도 변화 2분의 1 V구나. 그리고 V였다가 3분의 2 그럼 속도 변화 3분의 1 V구나. A가 더 크네 라고 해서 B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그렇게 안 풀었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고 이 P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벡터라서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면 이쪽 만약 플러스라고 봤다면 이쪽은 꼭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3. 여기는 3분의 1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좀 바꿔버리면 P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잘 고민해서 문제를 푸세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A와 B는 동시에 닿는다. 공기저항이 없다고 해서 나중 속도는 같겠지만 얘는 더 멀리 오고 얘는 바로 가는데 당연히 동시에 닿지 않겠죠. 정확히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V에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거 빼준 게 이 넓이가 결국에 이 높이가 만약에 h라고 한다면 이게 h가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던졌죠. v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h가 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v가 되는 t0 t0라고 한다면 지금 a 같은 경우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h만큼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h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h가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b가 먼저 도착한다 라는 거. 얘가 b 움직임이고 얘가 a 움직임이니까 정말 맞는 거는 a 혼자 틀렸으니까 a, b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호 문제 한번 해볼게요. v였다가 같이 떨궜는데 하나는 v로 떨구고 하나는 정지 상태로 떨궜어요. 얘가 v가 되면 됐을 때 지금 보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뭐 여기를 만약에 H라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둘 다 중력과 속도를 받을 거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를 보자면 하나는 정지 상태니까 이렇게 갈 거고 하나는 V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기울기가 똑같을 거예요. 중력과 속도가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 얘가 이제 B고 이게 A일 건데 B가 V가 되는 순간 어느 t0라는 시간에 V가 됐으면 얘는 뭐 EV 됐겠죠. 같이 속도가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EV구나 하나 이제 유추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A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2분의 1 m EV의 제곱이 mgh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관계식 하나 찾았고, 또 하나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는 길이 보니까 이건 또 h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어떤 관계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mgh 프라임만큼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결국에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나올 거냐면 mgh 프라임, 여기가 결국 2분의 1 m 2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에너지를 증가시켜 준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3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거는 지금 2분의 4 mv 제곱이 mgh라는 소리고, 이거는 이제 2분의 3, 얘는 2분의 4, 이건 mgh, 여기는 mgh 프라임이니까 결국 어떤 관계식이 있을 것 같냐면 h 프라임이 4분의 3 h 이렇게 되네요. 그죠? 저희 연립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4분의 3 h다. 여기가 h면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네. 그러니까 결국에 다 지우고 생각을 하자면
다 지우고 얘기를 하자면 이거 물어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랑 비교해 있는 거네. 여기는 이제 h라고 했고, 제가 얼만큼 이 차이를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정지에서 이만큼 내려와서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만약에 이걸 h0로 간다면 mg h0가 2분의 1 mv가 제곱 이렇게 된 건데, 아까 관계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mg h 프라임이 2분의 3 mv 제곱인데 아까 h 프라임이 4분의 3이었거든요. h 그러니까 mg 4분의 3 h가 2분의 3 mv 제곱, 그러면은 3 없어지고 없어지면 2분의 1 mg h가 아니다 2를 남깁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2 남길게요. 여기 4 그대로 남기고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 mg 4분의 1 h 되는 거죠. 결국에 이게 4분의 1 h다 이런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했다. 이게 4분의 1 h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h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총 4분의 3이니까 이게 4분의 2 h 되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나? 네, 지금 뭐 물어봤냐면 운동에너지랑 그 위치에너지 B 물어봤거든요. 근데 결국 4분의 1 h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만큼의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4분의 1 h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4분의 6 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몇 대 몇이면 1대 6이네요. 6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9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 3L이었던 거를 이렇게 이만큼 확 늘렸다가 확 줄였더니 여기서 정지했네. 그 말은 마찰이 있다는 소리네요. 마찰 F. 근데 항상 마찰은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무조건 얘는 이쪽 방향으로 F만큼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속력은 0일 때가 최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탄성력 F가 작용한다면 지금 3L일 때 이때 작용하는 총 R자임은 F 빼기 마찰력 이만큼의 힘을 작용할 건데, 이 F는 변하죠. 얘가 이렇게 오면 올수록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근데 지금 이게 양수면 점점 가속이 될 거고, 이게 음소면 이제 감속이 되겠죠. 처음엔 가속이 되다가 감속돼서 정지한 거지. 그럼 언제 최대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둘이 같을 때가 최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에 F랑 F, 스몰 F, 그러니까 마찰력과 탄성력이 같은 이 시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라지 F가 더 크니까 그때는 좀 가속이 되다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감속이 되겠죠. 그래서 0은 아닐 거예요. 0이 아닌 어느 한 지점일 겁니다. 영웅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x가 3L에 있을 때와 마이너스를 같다. 탄성 에너지는 결국에 2분의 1 k x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지금 k는 변하지 않고 3L일 때는 이게 3L이고 L일 때는 이게 1인데 같을 수가 없죠. 3L일 때 훨씬 더 탄성 에너지가 크죠. 큰데 마찰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까먹은 거지. F는 K이다. 이거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용철이, 그러니까 지금 마찰이 얼만큼 이랬냐면 F로 꾸준히 오른쪽으로 작용하면서 총 4L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F 곱하기 4L이 마찰이 한 일이고요. 이 마찰이 한 일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얼만큼 줄었냐면 원래 탄성 에너지가 K 3L의 제곱이었는데 2분의 K L의 제곱으로 준 거죠. 결국에 2분의 1 K의 8L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K, K의 4L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4L 없애주면 그 F는 K, 이거 맞네? 맞는 건 3번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F가 작용하고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시간에 따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 빨리 캐치해야 될 거 이건 것 같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는 보통 mgh라고 쓰죠. 근데 질량 안 바뀔 거고 중력 가속도 안 바뀔 거니까 결국 변하는 건 h예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h가 일정하게 변한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얘는 등속 운동하는구나. 다시 말해 얘가는 위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고 얘가 등속 운동한다는 건 R자임이 0. 그러니까 위로 F가 작용한단 말은 얘는 아래로 중력 mg가 작용할 건데 R자임이 0이어야 되니까 결국 F가 mg구나.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F의 크기는 t일 때, 2t일 때 항상 얘가 등속 운동하니까 F의 크기는 mg로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고 일정하고 0에서 2t 동안 F가 A 한 일 얼마냐? 이건 이런 거죠. F가 지금 A 한 일 물어봤는데 이 기간 동안에 결국 F가 1을 해줘서 중력 포텐셜가 2가 3E가 됐으니까 F가 한 일이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부에서 1을 해주면 이 길이 포텐셜 에너지도 변하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이 상황은 등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이죠. 결국 한 일이 모두 포텐셜 에너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포텐셜에 차만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인 것 같고 A 운동 에너지는 ET일 때 운동 에너지 같겠죠. 계속 등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2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한 문제 남았나요? 자, M인 상태 거리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0에서 S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물체장의 R자임이 오른쪽이다. 내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었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 봐서 얘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가 늘어나려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물체장의 R자임의 크기가 1.5 S,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가 2배다. R자임의 크기 물어봤네요. 그럼 이때 이 S, 0에서 S까지 구간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해서 1이 이만큼 늘어났죠. 0이었다가 2가 됐으니까 이 다음 구간 이거를 F1이라고 할게요. 이 구간에서는 F2 곱하기 S 여기에 근데 이게 이만큼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힘의 크기가 2배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여기 있을 때 2배다. 이것도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2S에서 3S 이동한 동안 걸린 시간 물어봤어요. 걸린 시간? 시간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봅시다. 결국에 총 이동한 거리는 S만큼 이동을 했고요. 이 S만큼 이동한 동안 운동 에너지가 3이었다가 0이 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거 문제 풀 때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거든 잘 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직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S에 따라서 이 E가 직선으로 점점 커진다는 건 F가 일정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가 이때 F, 이때 F, 이때 F는 다 달라요. 근데 여기 각 구간별로 F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F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균일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소리죠. 결국 이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위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이게 이제 V라고 합시다. 그럼 V였다가 이게 이제 V가 나중에 0이 될 텐데 요렇게 속도가 감소한 거죠. 근데 그때 이동한 거리가 S고 이 S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결국에 요거는 2분의 1 VT 한 개 S라는 소리죠. 근데 V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 이게 지금 3이니까
v 대신 적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v 제곱이 n분의 6이니까 v는 루트 n분의 6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쇽 집어넣어주면 결국 t는 v분의 2s인데 2s 그대로 놔두고 v 대신에 이제 6, 2분의 m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루트 6, 2분의 4s 제곱 m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3, 2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D부터 다 맞는 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